네, 반갑습니다. 입지의 비밀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2부에 걸쳐서 21년 청약 시장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었는데요. 단순 나열식이 아닌 의미 있는 테마별로 묶어서 살펴봤었죠. 아직 못 보신 분들이나 다시 보고 싶으신 분들은 상단에 카드를 클릭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최근 대구 부동산 시장에 있었던 특별한 이슈 두 가지를 함께 살펴볼 텐데요. 바로 대구 조정 대상 지역 해제와 대구 종상향 이슈에 관한 내용입니다. 먼저 얼마 전이죠. 12월 30일에 주정심, 즉 주거정책심의위원회가 열렸습니다. 심의 결과 새로운 규제지역 추가 지정이나 해제가 없다고 합니다. 현재 그대로 가겠다는 말이죠. 그럼 왜 그대로 두고 손보지 않았는지 그 이유를 한번 보겠습니다. 시중의 풍부한 유동성, 규제 차익을 활용하는 투기 수요 잔존 등을 감안했다고 합니다. 네, 그렇다고 합니다. 주정심에 들어가 있는 위원들의 성향과 판단에 따라 규제지역의 지정과 해제가 결정되는 구조이죠. 규제지역 지정 기준을 보면 정량적 요건과 정성적 요건이 있습니다. 아무리 거래 절벽에 마피 뜨고 해서 정량적 요건을 갖추었다고 해도 정성적 요인으로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것이죠. 일반 시민이든 대구시장이든 아무리 해제해달라고 해봤자 소용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왜 대구가 해제가 안 되었니? 대구시장 왜 안 풀어주노? 감정 소모할 필요가 없습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과 대응 전략을 짜는데 더욱 힘을 써야겠죠. 사실 이번에 조정 대상 지역 유지가 된 것이 오히려 잘 된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현재 대구시장이 다른 타 지역, 특히 광역시 레벨에서 저평가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외지 투자자들은 대구의 진입 시점을 노리고 있는 형국이죠. 만약에 대구가 조정 대상 지역이 해제가 되었다면 외지 투자자들이 바로 진입할 것이고 대구 실수요자들은 뒤늦게 비싸게 따라 사는 모습이 펼쳐질 수 있습니다. 조정 대상 지역이 된 지금이 실소유자분들에게는 청약 당첨의 기회가 많은 시기라고 다시 한번 생각이 듭니다. 물론 외지 투자자들은 조정 대상 지역 해제가 되지 않아도 대구 물량이 최대가 되는 23년에 진입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또 실수요분들이 사고 싶은 매물을 놓칠 수 있습니다. 하락장 저점 매수를 고민하는 분들은 이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결론은 어찌됐든 물량 부담이 있는 대구가 조정지역 해제라는 카드를 지금 쓰지 않고 살려둔다는 개념에서는 의미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다음 이슈는 대구 단독주택지의 종상향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 내용도 문의가 많아서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50년 만에 대규모 단독주택지 종상향을 허용한다는 제목입니다. 1970년대에 대명동과 송현동, 범어 만촌동 일대를 일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지정하여 대규모 단독주택지로 관리해 왔습니다. 하지만 상대적 박탈감과 형평성 문제로 인해 종상향을 허용해 주겠다고 합니다. 주요 내용은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하여 종상향 단계별 기준을 정비해서 개발 이익으로 생활 편의 시설 등을 만든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규모가 10만 제곱미터 이상 마을 단위가 되면 공공기여율은 내려주겠다고 하니 웬만하면 크게 개발하라는 뜻이죠. 그리고 대규모가 아닌 일종 일반 주거지역도 용적률이나 용도 제한을 완화해 주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제도들은 올해 상반기에 시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살펴볼 포인트는 먼저 종상향을 그냥 해주겠다고 하는 게 아니고 허용한다는 점이죠. 단순히 1종을 2종, 3종으로 상향시켜주는 것이 아니라 개발을 해서 개발 단계별로 크게 할수록 3종까지 올려주겠다는 것이죠. 대신 공공기여율은 높아집니다. 예를 들어 3만 제곱미터 이상을 개발하려고 하면 공공기여율이 20%가 되는데 사업성이 쉽게 나올까? 공공기여율을 낮추려면 10만 제곱미터 이상 뉴타운급으로 가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시간이 엄청 걸리겠죠. 종상향이 확정되는 토지가 아닌 잠재 종상향 토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더라도 잠재적으로 종상향을 시키면서 개발될 수 있다는 미래 가치가 반영되기는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도 대구에서 상대적인 낙후 지역이 개선되는 것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대구 물량 부담 구간인 23년과 24년 물량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럼 다음은 입지를 한번 봐야겠죠. 대규모 주택단지는 총 3곳, 대명지구, 범어지구, 그리고 수성지구입니다. 각각 부지들이 상당히 넓은데 우선 대명지구의 경우에는 먼저 눈에 띄는 게 성당문역이네요. 서부 정류장역으로 바뀐 지 몇 년 된 것 같은데 아직 예정 명칭이 들어가 있습니다. 서부 정류장 주변도 신축들이 들어설 예정이지만 현충로역을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남구 대장급인 전보지구가 들어오는 곳이기도 하고 미래의 4호선, 순환선으로 더블 역세권이 될 지역이죠. 그리고 범어지구를 보면 만촌역이 바로 눈에 띕니다. 만촌역은 영상에서 몇 번 다룬 것 같은데 상당히 기대가 되는 지역이죠. 만촌 힐스테이트를 둘러싼 주변 지역이 상당히 좋은 자리겠죠. 그리고 야시골 공원 북쪽인 MBC 내거리 쪽도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범어 만촌은 분양 물량이 적은 편이기 때문에 물량 부담도 크게 없고 진행만 되면 인기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성지구는 황금역 주변인데 황금역도 향후 4호선 순환선으로 더블 역세권이 되는 지역이죠. 현재는 상업지역 위주로 개발되고 있는데 일종 주거지역도 움직임이 있을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최근 대구 부동산 시장의 큰 이슈였던 조정대상지역 유지와 대규모 단독주택지 종상향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조정대상지역과 관련해서는 바뀐 것이 없으니 조정대상지역의 규제에 맞게 잘 준비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나중에 규제가 풀려서 대출받거나 거래하기 좋아지면 좋은 것이고요. 그리고 종상향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는 대구 전체의 긍정적인 부분이다. 하지만 개발이 진행된다고 했을 때 물량 부담이 생길 수 있다. 그러나 마의 구간인 23년, 24년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을 수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새해가 되었으니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호랑이처럼 힘찬 기운으로 하시는 일들 잘 풀리길 기원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